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의 우치대관원은 장성포 호국평화공원으로 원래 당초 이름이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다음에 바뀌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004년도죠.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1.4.5 때 당시 흥남부두에서 메르디스 빅토리오 10만 명을 피난민들을 구출해서 장성포항으로 데려온 인도주의적인 사건을 컨텐츠로 피난민이라는 아이템을 새로운 관광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배를 타고 구출해낸 인도주의 사건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장성포, 거제도, 전 세계도 이런 식의 엄청난 인도주의적인 이벤트 사건은 없었어요. 이 자체로서 사실은 엄청난 관광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저희 부친이 고향이 한경남도 성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4.5 때 피난을 내려줬어요. 어떤 배를 타고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뭐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아니고 다른 배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장성포에 오셔서 정착을 하셨는데 여하튼 저에게도 아주 살갑게 와닿는 아주 진지하게 와닿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12년 고무렵에 금민호 당시 시장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을 경상남도에 모자이크 사업의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신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2012년 4월달에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장성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장성포동 산 1번지 1호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여기를 몽돌계라고 했고 물름회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몽돌계 물름회 지역에 총 사업비 28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이 기념공원을 만들고 가장 메인 이벤트였던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갖고 와서 바닷가에 전시를 하는 선박 전시관도 만들고 조형물도 만들고 뭐 전망대도 만들고 이런 거 등등 해서 말 그대로 피난민을 소재로 한 피난민 정착을 소재로 한 새로운 관광자원, 관광상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잘 진행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번 들컥자초됩니다. 2013년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기존의 김두관 시사 시절에 진행돼 가고 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장성포 호국평화조성공원 기념사업이 재평가를 하면서 물 건너가게 됩니다. 왜? 전시하는 선박 인수 자체도 불분명한 것 같고 운영하는 관리비도 많이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제외돼버려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는데 이때 제가 시의회 기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시의회에서 그제시가 뭐라고 답변하냐, 이게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간 건 아니고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성창기업이 그 장성포 유원지 사업이라는 걸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거였어요. 그 당시 2013년도는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물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도 막 이게 막 논란이 벌어져요. 도에서 사업을 그만두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민호 시장은 빅토리아하고 인수를 위해서 실제로 미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실제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그 당시에 고출로 중국에 팔려가가지고 이미 없어져 버리고 다른 그 당시에 같은 모양의 다른 배들을 갖고 오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짝퉁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갖고 올 필요가 있느냐, 있니 없니 하다가 뭐 또 갖고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니 어쨌든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다가 제대로 성사가 안 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사실상 이제 표류가 됐죠. 그랬던 것이 2016년도에 다시 한번 재추진 가능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국가보훈처가 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현충시설로 해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구 용역비 1억 원도 확보하고 해가지고 위치도 그 장성포 산 1번지 1구 쪽 그쪽에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로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던 옛 장성포항 여객선 터미널 부지로 옮겨집니다. 옮겨지고 면적도 줄죠. 약 한 7,000평 정도 줍니다. 이렇게 줄면서 사업 자체를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 거제시에서 상당히 이제 의혹에 들떴던 이유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취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피난민 2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문재인 부친도 뭐 피난을 오셨다고 하니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건물사를 탈 거로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정말 황당하게도 기재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예산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초를 당한 거죠. 이 사업이 그렇게 안 되다가 또다시 그냥 마냥 이렇게 세월만 흘러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제시가 재추진합니다. 3세 번째. 2019년 6월에
거제시가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경남도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거제시랑 최종 결정을 하면서 예산도 균형발전 특별회비로 조달하기로 거제시 경남도가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결정이 되죠. 말 그대로 횟수로 한 10년 만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업의 조성지도 터미널로 옮겨지고 사업비도 당초에 검토했던 280억 원에서 현충시설을 하려고 240억을 갔다가 최종적으로 150억 원으로 사업비가 줄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각종 기본 설계하고 실지 설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약 10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올해 2월달입니까? 건축기획 용역을 들어간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고 올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그럼 사업을 진행하면 그럼 메르데스 빅토리아는 어떻게 할 거냐? 메르데스 빅토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칠이 돼가지고 중국에 팔려가지고 그 배는 없어요. 유사한 유형인 뭐 다른 배, 뭐 레드호크 빅토리아, 뭐 레인 빅토리아 이런 것들이 등등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갖고 오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갖고 오는데 실제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아마 이건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안 하기로 했고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유사 조형물을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다고 하든가 뭐 어쨌든 유사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장성포 여객선 터미널에다가 기존 그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 옆에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장성포 호국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경과입니다. 제가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이 됐고 이거 뭐 지금 와서 되물릴 수도 없지만 저는 장성포 여객터미널 갈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답답하고 짠해요. 왜? 어린 시절에 기억도 있지만 장성포라는 동네가 살려면 이 항구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 봅니다. 어항으로서의 기능, 국제항으로서의 기능, 여객항으로서의 기능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성포 여객터미널이 해수부 계획에 의하면 여객부두로서의 기능은 폐쇄를 시키고 2030년까지 흥남철수기념공원의 친수시설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용 안 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수시설로 만들면서 여객부두로서의 기능 자체를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장성포가 여객기능, 항구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안타까웠던 차에 제가 나름 뭐 굳이 대안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장성포가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성포가 또 여객항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확보하고 뭔가 장성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요거라 생각합니다. 뭐냐? 지금 최근에 그 세일준원이 보도자료내가지고 말씀하셨죠. 장성포 외항방파제가 약 500억 원을 들어가지고 그 약 300m 정도 외항방파제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의해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여기에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들여서 300m 정도의 엄청난 길이의 외항방파제를 조성하는 거죠. 이걸 그냥 무미건조하게 방파제만 조성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차제에 이 방파제를 장성포 항구의 부흥의 계기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시설을 넣는 거죠. 거기에 필요하다면 여객터미널 같은 것도 왜냐하면 지금 길게 봐가지고 크루즈 접안 시설도 만들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장성포의 관광명소와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방파제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5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차제의 이 외항방파제 건립을 계기로 장성포가 본격적으로 항구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 과거에 지나간 장성포항 여객터미널 그 자리는 뭐 잊어버리고 안타깝지만 장성포항 외항방파제 건립을 계기로 장성포가 항구로서의 기능, 국제항으로서의 기능 이런 걸 회복해서 장성포의 옛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우치대간호 장성포 호국평화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